안녕하세요. 연세 아이브론 여성위원회 박수현입니다. 네, 최민혜입니다. 자, 이렇게 또 뵙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난임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이제 저희한테 물어봐 주시는 것도 있고 같이 일하는 저희 간호부나 이제 연구진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 환자분들이 그분들한테 질문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아진 몇 개의 질문을 이제 Q&A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들,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 연구원 선생님들한테 이제 많이 이제 받는 질문들을 좀 모아봤어요. 뭐 조금 비슷한 카테고리도 있고 조금 카테고리가 완전히 다른 것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네. 일단은 이건 제가 봐선 간호부에서 받았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나 봐요. 유산 경험이 있으면 이제 인공 수정 시술이나 이제 시험관 아기 시술이 어려운가요? 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선생님? 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산의 유무는 유산 경험의 유무는 다음 인공수정 시술이나 시험관 시술 진행을 했을 때 그 임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반복적인 이제 유산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 또는 수술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따른 유산 이후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나 정서적인 어떤 불편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환자분들이 좀 의기소침해지거나 염려가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걱정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학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이제 유산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들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치료를 병행하면 이제 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 유산 자체의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시술의 어려움이나 임신의 예후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환자들한테 네. 얘기를 이제 유산하고 나시면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시술이 가능한가 또 맞아요.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유산으로 인해서는 뭐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있죠. 뭐 출혈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내막이 좀 다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임신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거지. 네. 그게 시술을 뭐 네. 방해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있으면 해결을 하고 이제 주치랑 잘 상담을 하고 다음 임신을 계획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유산이 자연 유산이든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유산을 하게 되는 경우는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쉬게 해주는데 그것도 이제 유산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몸의 변화도 충분히 회복을 하고 뭐 통계적으로 약간 이제 유산 직후에 임신이 되는 경우에 유산율이 좀 높아지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걸 아는 선에서 일단은 그렇게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회복하시고 시술 준비를 하신다면 그 자체로 인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다른 문제는 자궁 내시경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내시경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질환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그 내시경 시술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시험관이라든지 인공수정 시술을 언제쯤 할 수 있을지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자임신 시도를 언제부터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나요? 저는 그 달은 수술해야 되니까 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네. 이제 그 다음 달부터는 큰 무리가 없으면 임신 네. 시도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웬만한 뭐 인공수정 시술, 체외정 시술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술하는 달은 일단 이제 네. 적극적인 임신 시도는 당연히 보내드리지 않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피임을 말씀드리죠. 임신 시도 그쵸. 하지 맙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용종의 사이즈, 위치, 그다음에 근종, 이제 동반된 시술과 관련된 어떤 증상, 이런 게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다면, 네, 마찬가지로 저도 한 달을 쉬고요. 이제 저도 사실 진료할 때 항상 이제 궁금해하는 게 저도 이거를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유착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하고 나면 심하신 분들은 이제 자궁 내에 장치를 넣거나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저는 한 달을 쉬는 걸 권할 때도 있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유착이 심하신 분들은 내시경을 이제 여러 번 했던 그쵸. 경우도 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유착의 정도가 많이 심하신 경우에는 이제 돌아오는 생리 패턴이나 그 다음 달에 자궁 내막 상태를 최대한 약물로 끌어올려 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시술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2달 정도 쉬고 임신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죠. 자궁 내에 중격이라는 게 있는데 네. 중격 수술은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네. 이제 수술이 되는 부위가 좀 클 수도 있고 네. 좀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서 휴지기를 조금 더 길게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중격 같은 경우는 많이 하신 분은 진짜 서너 번 하기도 하니까요. 출혈 때문에요. 네. 그러면 조금 쉬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또 네. 내막을 좀 바로 잡으면서 가는 게 좋으니까 쉬는 시간이 2달, 3달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대개는 1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술의 정도, 네, 동반된 증상, 그다음에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조금 더 쉬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시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좋은 답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다른 Q&A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